72페이지죠. 잘 쓰셨죠? 72페이지 목적의 가능입니다. 고기 할 차례입니다. 판서 노트는요 5페이지 표시해야 돼요. 5페이지. 자, 이제 5페이지에 표시해 가지고 이제 가능 여부를 볼 겁니다. 가능 여부. 자, 가능.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요. 목적은 자, 일단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자, 그다음에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이 언제까지 확정되라고요?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입니다. 가능.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냐면요, 5페이지입니다. 판서 노트 5페이지. 가능하냐 불능하냐, 가능이냐 불능이냐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실현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사회 통념으로, 무슨 통념으로요? 사회 통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으로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우리 판서부터 보니까 되어 있죠. 위에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통념으로 한다. 이거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뭐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으로. 자, 그러면 요거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울산에 이제 태화교가 있습니까? 태화교? 네, 태화교가 있습니다. 지나가 봤을 건데 한번. 그래서 여기 이제 저 뭡니까? 연인들이 있는데 이 반지를 떨어뜨리면서, 강물에 떨어뜨리면서 반지를 이거 찾아오면은, 여자가 그랬습니다. 반지를 찾아오면은 니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어. 반지를 찾아오면은. 그러면 반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뭡니까? 뭘 때문에? 사회 통념상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 통념상 뭐라고? 불능하다. 그러면 이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 무효?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한강의 다리에서 마포대교에서 반지 떨어뜨리고 뭐 해달라고? 찾아오면 니하고 결혼하겠다.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불능이다 말이에요. 사회 통념상 불능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시험에 한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체크만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불능에 대해서 가는데, 가능은 빼고 불능. 불능에 보면은 자,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판서 노트를 딱 보니까 요거 뒤에 가면 상세히 배울 겁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희한한 놈들도 많습니다. 목적물이 이미 뭐 했는데, 소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쓴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효 무효? 무효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적읍시다. 처음부터 불능일 때 요거 적읍시다. 원시적 뭐라고요? 불능이라 하고.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원시적 하면서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원시 취득 들어봤습니까? 원시 취득이 뭐예요?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능을 뭐란다? 원시적 불능이라 한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부터 이미 소시라고 부르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고, 이럴 때 이 을이 갑의 말을 믿고 신뢰해서 계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맺었는데 보니까 이 목적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법에 딱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판소노트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이 갑이란 사람이 목적물이 없다,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 내 신뢰한 것만큼 돈 내놔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익 배상하냐면은 신뢰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 배상한다. 이게 535조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거 판소노트에 보면은 74페이지 참조를 해놓습니다. 판소노트 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74페이지 피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원시적 불능이고 두 번째가 등기를 넘기는 갑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자 이제 성립 요구 할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갑이 뭡니까? 자 등기를 넘겨주는 사람을 봤을 때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목적을 부서지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얘는 신뢰했는데 과실까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을은 뭡니까? 을은 선의이고 무슨 과실입니까? 무과실일 것. 선의이고 무슨 과실? 무과실입니다. 자 이럴 때 무슨 책임을 물으셨다고요? 신뢰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밑에 그림 보니까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일단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슨 불능일까? 원시적 불능이고 자 그리고 이 목적물이 부서지가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고 나쁜 짓 했죠. 근데 얘는 신뢰했잖아. 그럼 신뢰이익 달라면 을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 얘는 지는 어떻게 돼? 깔끔해야 뭐 과실이 없어야 얘인 때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다가 몇 페이지 또 거기다가 몇 페이지 참조? 5페이지 참조 딱 적어 놓으시고 5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어디 타이틀을 적어 놓으세요. 몇 페이지? 5페이지. 그래서 5페이지 다시 넘겨오니까 자 내용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 있고 신뢰이익 배상할 수 있다 돼 있죠. 밑에 여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백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은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신뢰한 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을은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실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목적물이 없는데도 이미 부서지고 소실하고 없는데도 계약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무슨 이익 배상할 수 있다고요? 신뢰이익. 그럼 신뢰이익은 뭔데? 대출 받았죠? 이자 들어갔죠? 경비 들어갔죠?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을이 갑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이건 또 뒤에 가면 다시 합니다. 이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민법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어떤 겁니까? 개인 간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가 적용된다? 내가 계약했는데 니하고 내가 계약했는데 문제 생기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 근데 이미 목적을 부서지고 없어. 이 요건 갖추면 뭐 한다고요? 얘가 얘한테 물을 수 있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서 내용증명 보낼 때 어떻게 됩니까? 니는 목적물이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 매매 계약했죠? 매매 계약했죠? 그러면 니는 몇 조 위반이다? 530 제 민법 제 535조 위반으로서 니는 내한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내가 들어갔던 대출 비용, 대출 금액, 이자, 경비 내놔라 할 수가 있다. 법에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서먹지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지 막 법조문 딱 대고 딱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딱 들어. 아, 이거는 목적물이 계약할 때부터 이미 목적물의 멸시라고 없네. 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용했네.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나는 그걸 믿었는데 과실까지 없어요. 그럼 나는 얘한테 실력이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이거를 외울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고 이해가 되고, 또 이거 채권법 가면은 다음 달에 가면 또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적용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박살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미 이 뒤에 박살났단 말이야. 이거는 처음부터 불능이 아니고 뭐라고요? 후발적이란 말이에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5월 15일에 박살난 거야. 그럼 뒤에 박살났죠? 이게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뒤에 박살냈는데 이 갑이 잘못해가 박살나는 경우 있죠? 관리를 잘못해가 박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자, 그러면은 갑의 귀책 사유가 뭐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박살이 났을 때하고 책임 없는 사유로 박살나는 경우가 두 가지야. 그럼 책임 없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계약을 했는데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단 말이야. 아시죠? 저 어디입니까? 저 포항의 흥해 지진으로 박살났어. 매매계약 했는데 그때 중간에 중도 지급하는데 박살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잖아.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런 거를 뭐라 하냐? 나중에 비교가 있지만 위험 부담이라 한단 말이에요. 위험 부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부터 합시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이행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야.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 못 해요. 왜? 나도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잖아. 그 둘 다 잘못을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가는데 이미 계약금을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면 된다. 됐어요? 이게 위험 부담 내용입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누구의 잘못으로? 갑의 잘못으로 박살났다. 그러면 6월 1일 날 잔금을 받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이 박살냈잖아.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6월 1일부터는 자 넘어가면은 이전 등기 못하니까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채무 불이행하면 뭐 한다고요? 계약을 해제한다 했잖아.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줬는데 중도금을 안 줬다. 그러면 무슨 불이행? 채무 이행을 안 했으니까 불이행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그럼 난 뭐 한다고요? 계약 해제한다 이란단 말이야. 상대방 보고 야 네가 중도금 주기는데 약속 안 지켰으니까 계약 해제야. 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22, 27회 때 시험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해가지고 갑이 잘못해가지고 이행을 못하면은 무슨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 해제와 손배입니다. 손해배상. 해제하면서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이자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손해시키는 손해배상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뒤에 가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요건 해제 파트가 다시 하고요. 위험 부담 파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위험 부담 파트는 우리가 77페이지가 그럴 건데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위험 부담 되어 있습니까? 그래 있죠? 7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노트 77페이지. 폈습니까? 예. 네. 거기 보니까 자, 위험 부담 나와 있죠? 거기다. 그래서 그러면 70 우리 판소노트에는 위험 부담은 몇 페이지 또 적어 놓고 거기에다가 5페이지 타이틀에 5페이지 참조해 놓고 5페이지 참조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77페이지는 5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5페이지 오셔서는 몇 페이지? 77페이지 참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정리를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리 다시 해주고 갈게요. 쉬는 시간에는 뭐 복습합니까? 떠들기 바빠요. 맞죠? 옆에 사람 할 얘기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매일 만나도 바빠요. 집안일 또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떠들더라도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예. 다 그렇구나 이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여자분들은 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봤을 때는 커피숍에 앉아가 3시간 4시간 떠들고 이해하잖아요. 남자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이 3시간 4시간 떠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셔야 되는데 왜 했던 얘기 또 리바이벌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래 할 얘기 많은 거야. 막 우리 와이프도 뭡니까 모임하러 가면은 커피숍에서 3시간 앉아 있을 때 무슨 얘기 할 남자들 만나면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그럼 뭐랍니까? 뭐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술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게 남성분하고 여성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매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런 놈들이 계약하는 놈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슨 불능해야 됩니까? 원시적 불능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부서지고 없어야 되는데 계약을 맺었다. 그랬을 때 요건이 첫 번째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고 갑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누가 죽이러 간다고? 을이 죽이러 들어갈 때는 을은 지는 깨끗해야 되죠.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돼. 선의가 뭐예요? 선의는 모르는 걸 선의랍니다. 과실은 알죠. 잘못이 있는 거. 무과실은 뭐예요? 잘못이 없는 거. 잘못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무슨 뭡니까? 신뢰의 배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선의 다시 한번 볼게요. 선의는 뭐라고? 모르는 것. 악의는 아는 것. 나중에 시험 다 돼가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7월달 8월달 되면요 민감하고 이것도 모르나 이렇게 해버리면요 싸운다니까요. 싸운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모르나 하면 돼요. 니 선의네 이렇게 하면 돼요. 모르네. 아시죠? 그래야 안 싸웁니다. 저 7월달 육하면 싸우는 말리는 게 저 원장의 역할이라 했죠. 진짜 막 싸웁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싸워요. 뭐 내 지역에 빼앗아 잠깐 쓴다고 했던 뭐 네 허락도시에서 갔다 오면서 뭐 싸우고 뒤로 딱 했는데 그거 탁 부딪혔다고 싸우고 아시죠? 제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싸움 말리는 겁니다. 아시죠? 싸우지 말고 좀 배려하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입에다가 사탕을 집어 봅니다. 사탕 넣으면은 조금 이제 그리고 우리 학원에는 사탕을 계속 사탕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사탕이 있잖아요. 한 11만 원 한 봉지 날라갑니다. 금방 사탕 많이 먹어요. 에? 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좀 그됩니다. 당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올라옵니까 안 옵니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나이대가 젊으신 분 빼고 여러분 나이 딱 그때 나이대입니다. 40대 중반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요. 당이 떨어지면은 스트레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 뭡니까? 그 녹차도 있지만은 뭐도 있다? 사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탕 몇 개 가져놨다가 까가 무으세요. 알겠죠? 깠어.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고 얘는 신뢰의 배상할 수가
있다. 정의 끝났고. 자,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5월 15일 날 박살이 났다. 그러면 뒤에 박살 났잖아.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인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적고 있잖아 지금. 유효. 왜 유효입니까?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거든. 그런데 이거는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어서 없어. 없었으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오면 이해가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원시적 불능 때 무효입니다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어떻게 외워야 되는 줄 알고 있거든. 다 외우려니까 머리가 폭발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다 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뭡니까? 암기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좀 40대 넘어가시면은 뭘로 합니까? 이해를 해서 이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돼요. 민법은 이해가 되면은 아 이런 내용을 생활에서 있었던 내용을 적용만 잘 하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죠. 뒤에 불능이 됐다. 무슨 불능이라고? 후발적 불능이라고. 계약은 유효. 계약할 때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보느냐? 뒤에 목적물이 박살이 났을 때 누가 갑이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라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잘못해가지고 6월 1일 이전된 게 안 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서 계약 해제와 손배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런데 자 태풍 갑의 기책 사유가 없어요. 태풍이라든지 태풍, 지진 한 개 더 할까요? 쓰나미 들어봤습니까? 쓰나미로 박살났다. 우리나라 지금 쓰나미는 없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자주 있습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점이 뭐예요? 방파제 역할입니다. 저 칠레에서 지진 나잖아요. 쓰나미 온대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 해안가 가면은 이게 보면 저 어디입니까? 저 태평양 쪽에 있는 그쪽 가면 뭡니까? 엄청 방파제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높아요. 일본은 안 가봤구나. 다시 가기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뭡니까? 처제 남편이 그 두산 원자력 그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거든요. 일본인 가면 안 된대요. 일본인 가면 안 돼. 왜 그러면 방사능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안 좋대요. 일본 가지 말라고요. 지는 갔다 오고 뭐죠? 지는 왜 갑니까? 자기는 왜 갑니까? 일 때문에 가는 거죠. 일 때문에 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서도 이제 뭐 회도 자기는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뭐만 구워 먹습니까? 고기만. 와규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구워 먹고 회도 먹긴 먹는데 잘 안 먹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방사능 오염된 게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일본 욕하는 건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태풍, 지진, 쓰나미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줬던 계약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은 돌려주라는 취지입니다. 뭐 이 법조문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줘 반환해 이 말입니다. 왜? 둘 다 계약해놓고 태풍 지진 나고 박살 났는데 나도 잘못이 있고 상대방 잘못 없잖아. 근데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지. 맞죠? 상대방 잘못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고 둘 다 잘못이 없으면은 뭐예요? 나도 잘못하고 지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계약이 없었던 걸로 가고 이미 줬던 계약금은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또 이자 붙여준다. 맞아요? 틀려요? 배액상환한다.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게 24회 때 시험 나왔어요. 배액상환한다고. X입니다. 이거 이미 받은 금액만 돌려줍니다. 요 24회 기출. 이거는 16회 때 나온 적 있어. 16회 때. 너무 오래됐어.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미 줬던 계약금만 돌려줍니다. 계약금만 합시다. 반환한다. 요게 이제 뭡니까? 우리 민법에도 배우지만 한 달 뒤에 다시 또 요 파트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이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74페이지 하면서 다시 5페이지 갑시다. 5페이지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배우니까 요건 좀 이해가 또 쉽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 잘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목적은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할 때,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과 뭐가 있다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요 얘기입니다. 자, 책에 보십시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 자, 원시적
자, 보십니다. 양갈로 1번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끝에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이미 불가능한 상태다. 무슨 불능이라 하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는 뭐라 한다? 무효를 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이게 포인트예요. 정리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봅시다. 갑소유 별장에 대해서 을과 2019년 10월 27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날인 10월 26일에 이미 별장이 화재로 소실. 아, 그런데 전날에 이미 화재로 소실하고 없는데 계약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고 옆에다가 뭐 물을 수 있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물을 수 있다. 적어 놓읍시다. 자, 어떤 걸 적어 놓습니까? 계약 요 적어 놓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535조입니다. 535조. 자, 여기 위험 부담은요. 나중에 537조 딱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 이겁니다. 법조문 아직 대강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놓고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그걸 적어 놓읍시다. 거기도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실내 이익을 배상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밑으로 2번 적어 놨습니까? 네, 거기 다 적었죠. 2번 갑니다.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 행위의 목적이 법률 당시에 실현은 가능해서 이후에 현금화해 놓으셔야 돼요. 줄 꺼놓고 이후 그 이행 전에 불가능이 됐다. 아, 계약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후에 불능이 됐어. 무슨 불능이 난다? 현관펜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그 자체 계약으로서 뭐라고요? 유효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줄 꺼놓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면은 예컨대 한번 보시면 갑소유 별장에 대해서 을과 2019년 10월 27일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후에 31일 날 멸실했죠. 그런 걸 뭐라고요? 후발적 불능이란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가서 이제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이 뭐예요? 전부가 불능할 때, 못 넘겨줄 때. 완전 소멸해가지고 완전히 목적물 소멸해가 전부 이행을 못합니다. 전부 불능이야. 일부는 이행할 수 있어. 뭐란다? 일부는 못 이행해. 일부 불능이랍니다. 이랬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 5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원시적 불능은 판소노트 5페이지입니다. 자, 원시적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이면서 또 전부 불능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밑에 돼 있죠. 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뒤에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73페이지 책을 갑니다. 책 갑니다. 양갈로 이번에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나오는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그냥 묶어놓고 뒤에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하면 이해 안 돼요. 자, 넘어가고 이제 목적의 적법입니다. 적법. 적법은요, 뭘 위반하면 안 됩니까? 강행법규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저 몇 페이지 피냐면 6페이지 제피입니다. 6페이지. 자, 판소노트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 지금 확정했었죠, 목적.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했잖아요. 불능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는 게 세 번째가 적법입니다. 다음 배울 게 뭐예요? 요거 배우겠지. 이게 뭐예요? 별표 3개입니다.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좀 이따 하기라고. 지금 뭐 한다고? 적법하는 건데 적법. 지금 목적에 확정했었고 가능 여부 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고? 적법. 우리가 나가는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갑니다. 이제 적법이에요. 적법. 일로 봅니다. 일로 적법. 이 적법이란 게 뭐예요? 법에 적합해야 된다. 적법.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이겁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적법이라는 게 법을 위반하면 적법이란 법에 적법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타이틀에 자 우리 판소도 6페이지 폈죠? 그거 돼 있습니까? 타이틀에?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돼 있으면 제가 교환해 줍니다. 알겠죠? 적법이라는 게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강행법규 임의법규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건지 알아야 될 겁니까? 그러면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 이 말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입니다. 또 같다고 표시해 줘야 돼.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 내용이야. 우리 판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정의를 적어야 됩니다. 정의를 기본서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란다? 강행규정이라고 하자. 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임의법규는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있는 규정,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어디 현관펜 해놓으셔야 됩니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 하고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정의됐습니까? 네. 자 적어놓으세요. 쭉 적어놓으시고 자 7번 지울 때까지 계속 적어놓으시고 적으시면 드릴 테니까 이 적어 놓으면은 1월 달에 오시는 분보다 빠릅니다. 다 적어 놨으니까 1월 달에 해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예. 정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강행법규는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정의 또 적어 놓는 거예요.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게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 사법적 효력은 뭔데?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거 처벌되는 규정을 뭐랍니까?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정의됐습니까? 필기 해놓으시고 근데 필기 개론은 뭡니까? 필기 노트를 줘야지만 우리 필기 노트 다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필기 노트. 그래서 필기도 또 많이 돼 있잖아. 빨리 적으세요. 네, 적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거고 단속 규정 사법적 효력은 유효인데 단지 뭐 되는 겁니까? 처벌되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에서는 이 양이 많지만 21회 때 나오고요. 또 24회 때도 나왔던 겁니다. 나왔는데 효력 규정은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아라는 얘기입니까? 허가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겁니다. 허가 받지 않고 매매한 것은 무효로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는 어떤 겁니까? 울산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두 군데가 있어요. KTX역 들어봤어요? KTX 역사 주위에 KTX가 이제 거기 쓴다라고 하기 역사 주위에 뭡니까? 지나마 가면 땅값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지나마 안 올라요. 지나마 가면 안 올라가. 근데 뭡니까? 쓰면은 여기 생기면 왔다 갔다 하잖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간다고. 울산이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제 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역사를 울산에 만들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나마가 만들고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예? 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주위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 뭡니까? 그거 투자하고 또 땅 사고 투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규제를 해놓으면은 이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제재하는 못 올라가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명의 신탁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을 겁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 명의 신탁하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이 무효. 예외 있다 그랬죠. 부부 우리 일주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복습도 했을 긴데. 기억이 안 납니까? 안 나요. 안 나면 돼요. 자, 안 나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하니까. 자, 그래서 명의시대 약정은 무효인데 예외가 뭐냐면 부부라든지 종중이라든지 문중이라든지 명의시대 약정은 뭐예요?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금지가 하는데 이건 원칙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권이자 명의 등기가 가는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 하면은 뭐라고요? 무효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 규정 정확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자, 실명법 이랍니다. 실명법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제한법입니다. 제한법에서 자,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를 초과해서 받았다. 우리가 이제 대부 이자도요. 뭐 이자도 몇 프로입니까 보통? 24%인가 그럴 거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무효됩니다. 자, 무효가 돼요. 그래서 너 초과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된다.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몇 가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자고. 세 가지. 이런 것들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하는 행위, 처분 제한하는 규정도 효력 규정인데 그런 내용은 빼고 일단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좀 하자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명의신탁,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하는 법률에서 자, 명의 실명법을 위반하면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자 제한법 이자 초과하는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효력 규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에서는요. 단속 규정은 우리 판소도 보니까 뭐가 됩니까? 경찰법규, 행정법규. 자, 경찰법규와 행정법규.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위반하면 뭐 됩니까? 처벌되죠. 처벌되는데 뭐요? 유효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도 보니까 무허가 나와 있습니까?
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 그러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하는 행위는 뭐라고요? 유효인데 행정처벌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여러분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뭐 먹는 거에 돈 주고 하는 것은 유효인데 행정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개인 간에는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잤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유효죠, 유효. 처벌은 돼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찰법규나 행정법규를 뭐랍니까? 뭐란다? 단속 규정이 난다. 단속 규정. 그다음에 이제 밑에 게 이제 별표해놔야 돼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뭐 되지만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여기 정리를 해줬어요. 자, 정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벌은 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다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건 어떤 맞냐?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어떤 건지 봐야 됩니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넘겼는데 뭘 했다고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병에게 이 부동산을 넘겼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떤 겁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미등기 전매. 등기를 안 하고 넘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행위를 누가 많이 했습니까? 서울에 강남에 복부인 아줌마들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뿐만이 우리 울산에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됩니까? 요 법을 만든 사람이 또 누구라고? 김영선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처분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해놨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매매는 뭐라고? 유효다. 매매는 뭐라고? 유효다. 유효. 여기 해놨죠? 네, 유효입니다. 해놨습니다. 단지 뭐 됩니까? 처벌이 됩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처벌은 되지만 매매는 뭐라고?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됐어요? 요 옆에다가 여기 적어놓으시고, 요거는 판소노트 39페이지 참조 딱 적어놓습니다. 참조. 자, 판소노트 39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봅시다. 39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39페이지 넘겼습니까? 넘기니까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그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후 매수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 가면은 제3자가 합의가 없어도 뭐 등기 넘어가면 유효하다 그랬죠.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그게 나옵니까? 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옆에다가 단속 규정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6페이지 참조 이러시면 돼요. 나중에 요때 배울 때 다시 6페이지 했죠 이러면은 뭐랍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얘 하면 되는데 몰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몇 페이지 참조돼 있습니까? 딱 돼 있잖아. 그러면은 증거 자료가 다 있어. 네? 증거 자료가 다 있어. 맞죠? 그래서 다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6페이지 다시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다시 복수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법은 나중에 복습 또 많이 안 해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 개울가에 여러분 말에 생각하면 물 먹으러 갈 때까지 딱 가는 게 아니고 물 먹을 수 있도록 머리까지 눌러가지고 앞에까지 다 그럽니다. 그까지 해줘. 근데 안 먹으면 내 잘못이 아니죠. 아시겠죠? 그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숙여서 먹는 게 아니고 숙일 때까지 머리까지 눌러가지고 먹으라고까지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했는데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간 승인했던 게 이해됐죠? 그 무슨 규정이다? 단수 규정. 단수 규정 정의가 뭐였습니까? 이거 한번 적어 놓읍시다. 단수 규정은 여기 있네. 여기 한번 적어 놓읍시다. 우리 거기 39페이지 지금 펴져 있잖아. 39페이지에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 유연돼 처벌되는 규정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단속 규정 옆에다가 3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소는 또 39페이지요. 판소도 39페이지 단속 규정 있죠. 거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나가면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뒤에 온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속 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유효가 되지만 단지 뭐 되는 거다? 처벌되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 하고 요 내용은 어디 있다고 적어놔야 됩니까? 판소노트 6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6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책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포인트 갑니다. 서설 양갈로 1번 있습니까?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행위 목적이 자 여기서 포인트 나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 적법이다. 적법이 저기 해놨네. 뭐 위반하면 안 된다고?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책에 그렇게 정의해놨잖아. 적법이라는 게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은 참고사항 보시면 되고 밑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나와 있습니까? 양갈로 1번 줄 끊었습니다.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어디에 행감해놓고 있는 규정,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강행규정이라고.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란다? 임의규정. 그 내용 판소도 다 적어놨죠.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 양갈로 2번은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설명드릴게요. 강행법규는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제 특약이면 배제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없는 임의규정은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관계 없으니까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있으면 배제가 안 되고 선량한 풍속 사이에서 관계가 없으면 배제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양갈로 2번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고 자, 넘기니까 이제 2번 3번 있죠? 묶어놓고 지금 7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자, 그러면 조건해주고 여러분 책 대강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강행법규 강행규정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잖아. 그러면 요 앞에 2번 3번을 묶어놓고 2번 3번을 묶어놓고 앞에다 뭘 적어놔야 돼? 강행규정 적어놓으시죠. 강행규정 안에는 뭐가 있고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효력규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행정상 제재는 물론이고 찾았습니까? 그리고 사법상 효과도 부정되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이해됐습니까? 저기 적어놨네요. 효력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뭘 하는 거다? 무효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속규정은 밑에 갑니다. 밑에 보기 전에 양갈로 2번 예컨대 있죠. 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중개사법에 배웁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자,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중개사법에 가면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중개수수료를 100만 원 받았는데 150만 받았어요.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뭐가 되고? 유효. 초과 부분은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은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된다는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 중에서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 약사법 위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약사만 알면 되지 뭐 우리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고 단속 규정 가겠습니다. 단속 규정은 밑에 보시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해되죠? 중요한 내용 아니고 밑에 보면은 경찰 법규, 행정 법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했었죠. 그 다음에 밑에 가면은 단속은 이에 위반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이 있을 뿐. 그 다음에가 포인트입니다. 사법적 효과가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유효다. 저기 적어놨습니다. 단속 규정은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밑에 예컨대 무허가 음식점 설명했죠? 음식 파는 행위. 자, 그다음에 무허가 숙박업소 그런 것들 그런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별표입니다. 그 밑에 판례 별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나와 있죠. 그거 줄 거 놓고. 그리고 중간생략 등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 번째 줄 가면은 이로서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줄 거 놨습니까?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 처벌만 되지 매매 계약은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 판례가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되셨죠? 자,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 풀면 맞추겠지 뭐. 자, 뭐 뒤에 혹시나 문제 풀어오진 않았을 거고. 101페이지. 101페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3번, 4번을 풀 수 있습니다. 시험 기출됐던 거 한번 풀어보고 있어. 두 문제 맞추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못 맞출 것 같으면 큰일이 됩니다. 밑에 답도 있습니다. 모든 거 다 가르쳤어요. 자, 3번 봅시다. 3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옆에다가 지랄하고 있네라면 되죠. 지랄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다. 유효다. 처벌은 되는데 계약은 유효. 그 무효가 아니고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언제나 해도 지워보고 유효. 밑에 해설까지 다 해놨네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4번은요. 체결 후가 뭐야? 후발적 불능. 금방 했잖아. 네. 체결 후에 목적물이 전수됐다. 그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후발적 불능. 여기 아까 적어놨잖아. 이게 여기 보세요. 후발적 불능은 왜 적어놨겠어? 시험 문제인데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옆에 기출됐던 지문인 거 나와 있죠? 설명드렸습니다. 되셨죠?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런 지문들이 모여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74페이지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 쉽니다.